안녕하세요, 세뮤얼입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함께 복귀했고 델레알리의 징계로 인해 라멜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비와 로셀소 대신 다이어와 윙크스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맨유의 경우 포그바가 복귀하긴 했지만 선발로 나서진 않았고 강팀을 상대로 자주 꺼내던 3백 대신 4-2-3-1 전술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또 레시포드 선수가 선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경기의 흐름과 양팀의 전술적 선택 및 근거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토트넘의 수비 전술입니다. 토트넘은 델레알리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데다가 포그바가 복귀한 상황이니만큼 중원 싸움에 무게를 두기보단 수비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측면 수비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기 내내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역습 시도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점수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로셀소와 토비가 오늘 선발로 나서지 않았는데 이는 토트넘의 스타일 변화에 따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내리고 플레이했기 때문에 토비의 롱패스와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토비 대신 다이어를 선발로 내보낸 것이고 로셀소의 경우 상대가 강한 마크로 들어왔을 때 압박을 이겨내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날처럼 중원에서 밀리는 경기를 하게 될 경우 로셀소를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날 무리뉴는 윙크스 시소코가 볼을 탈취한 이후 짧은 패스를 통해 상대의 압박을 극복하고 플레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라멜라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짧은 패스 연계 등을 통해 팀의 빠른 공격적 전진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나오지 못한 델레알리나 팀을 떠난 에릭센 선수가 있었다면 토트넘이 더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측면 수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맨유의 제임스와 비사카가 오른쪽에서 함께 뛸 때 압박을 풀어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측면에서의 공격이 약하다는 점을 노려 맨유의 오른쪽 사이드를 확실하게 막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미드필더인 윙크스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까지 가담해서 제임스와 비사카를 집중적으로 막아내면서 맨유는 오른쪽 측면 공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뛴 베르베인 선수가 루크쇼의 움직임을 잘 봉쇄해준 덕에 맨유는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에 크게 애를 먹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수비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의 두 번째 포인트는 맨유의 공격 상황 문제입니다. 앞서 다뤘듯이 맨유는 토트넘의 수비 전술에 측면 전개가 막히면서 다른 방식의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맥가이어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공격입니다. 우선 맥가이어의 경우 롱패스를 통해 최전방으로 공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자주 시도하기도 어려웠고 시도했을 때에도 성공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후엔 본인이 직접 공을 끌고 드리블을 시도하여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 맥가이어 선수의 드리블이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다 보니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공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이 연결되지 않을 때 본인이 직접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도 많았고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패스 시도와 중거리 슈팅 시도를 통해 답답한 공격을 혼자서 풀어내려 고군분투했습니다. 경기 내내 공격 시도 및 빌드업에서 많은 문제를 보여준 맨유지만 후반 포그바가 들어온 이후엔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그바 선수는 직접 드리블을 통해 박스 안까지 공을 운반할 수 있고 훌륭한 롱패스 능력을 통해 순간적인 전환 역시 해내는 선수임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두 선수의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임을 입증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양팀의 아쉬운 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트넘은 전술적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몇몇 선수들의 폼이 아쉬웠습니다. 우선 오리에 선수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다이어도 센터백으로 뛰면서 잘해줬는데 막판에 좀 무너진 것이 아쉬웠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나쁜 폼을 보여줬던 선수는 라멜라랑 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멜라의 경우에는 수비적인 기여는 확실히 좋았지만 팀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울 것 같고 케인의 경우 복귀 전이기 때문에 너무 비판을 할 수는 없지만 스트라이커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맨유의 경우에는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선수들 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선 루크쇼를 전지시켜서
변형 3백을 활용하는 판단이나 맥과이어에게 계속해서 무리한 전개를 맡긴 판단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포그바가 선발로 나서거나 조금 더 빨리 투입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선수를 꼽자면 일단 맥과이어의 경우 확실히 스피드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고 또 발밑의 세밀함이 생각보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또 양 풀백 선수들의 폼 그리고 공격적인 면모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프레드나 맥토미니도 폼이 그리 좋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공격진이 전부 폼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샬의 경우엔 솔직히 마샬이 이갈로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스가 와도 제대로 된 마무리를 보여주지 못했고 역시나 활동량이 눈에 띄게 부족해서 그 부분도 아쉬웠습니다. 레시포드는 부상에서 막 복귀했기 때문에 앞으로 폼이 좀 더 올라오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고 제임스는 그냥 딱 이 정도만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진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나 적극적인 수비 가담 외에는 뚜렷한 장점이 없는 선수라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망이 컸던 선수인 데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 골은 솔직히 막아줬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 이 경기에서 가장 차이났던 포지션이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 데야의 이름값이나 기대치, 받는 주급 등을 생각하면 승점을 벌어다 줘야 하는데 이번 시즌의 데야는 승점을 벌어주기보단 오히려 승점을 깎아먹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적인 활약을 기대하신 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지 않았어서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가 정말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뛰면서 전술적으로 맡겨진 역할을 매우 잘 수행했기 때문에 득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기장 내에서 정말 잘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득점 외에도 다양한 역할로 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또 높게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